안녕하세요. 대국민 심내혈관 질환 건강지킴이 국민닥터입니다.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재활학과 장원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에서 심내재활센터장을 맡고 있는 재활학과 전문의 김종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지난 편에 이어서 안동병원 심내재활센터 김종문 센터장님과 함께 심내혈관 재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편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뇌재활 치료는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라는 주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닥터에서 심장재활이라는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었는데요. 아마 뇌재활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뇌재활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뇌졸중 환자의 조기재활 치료는 크게 전문 재활 치료로서 신경 발달 치료, 매트 운동, 보행 훈련,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 치료로서 일상생활 동작 훈련, 연화 재활, 인지 재활 치료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언어 치료 등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심내재활센터에서는 이들 전문 재활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사업 및 직업재활, 임상심리검사와 심리치료를 포함하는 이 포괄적인 재활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최대한의 기능적 독립을 이루고 가족 및 사회로 복귀를 촉진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재활학과 의사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활학과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 팀 어프로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치료의 성공 여부의 핵심은 환자 자신과 가족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재활은 정말 여러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군요. 그렇다면 뇌졸중 환자의 재활 치료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 조기 재활 치료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가 되고 있고요. 심내재활센터의 평가 기준에도 입원 후 24시간 이내에 재활약 전문의가 재활 치료 계획을 세우고 또 72시간 내에 재활 치료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활 치료 시작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침상에서 수동관절 운동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수동관절 운동을 통해서 관절 운동 범위의 유지, 근신장력의 증가, 순환 후전, 그리고 올바른 침상 자세를 유도하도록 해서 욕창 방지와 관절 구축을 예방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뇌졸중 환자라고 하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단 침대에서 올바른 침상 자세란 어떤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올바른 침상 자세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관절 구축의 예방과 기립 자세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장기간의 와상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요, 우리 몸은 평소에 가장 편하게 느끼는 자세로 그대로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는 이제 붙어 있고, 다리는 구부러져 있고, 무릎도 구부러져 있고, 발목도 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굳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침상 자세를 이제 갖게 되는 거가 아주 중요한데요. 보통 견관절의 경우는 약간 관절을 벌려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관절을 또 약간 구부러지고, 손은 비교적 이렇게 주먹을 가볍게 쥐거나 아니면 완전히 핀 상태, 이렇게 교대로 위치를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자세는 견관절을 내외전 시키는 것 이외에는 첫 번째 자세와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세로는 이번에는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로 유지시키는 자세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립과 보행이기 때문에요. 기립 자세와 보행이 가능한 관절 자세를 위치를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은 완전 신전, 슬관절도 완전 신전, 그 족관절은 완전히 90도 유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를 잡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관절이 굳지 않게 하려면 그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올바른 침상 자세만 유지하게 되면 되나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바른 침상 자세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이것만으로는 관절 구축을 예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하루 최소 2번의 전 운동 범위, 수동 관절 운동을 시켜주면 관절 구축이 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경직이 심하게 되면 이런 그 관절 운동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톡스 주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보톡스라고 하면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제 미용을 위해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톡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요즘에는 보톡스 그러면 일단 먼저 성형외과 치료를 먼저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보톡스는 신경근 접합부에 작용을 해서 근마비를 시키는 독소입니다. 근데 이거를 의학 분야에서 처음 사용하게 된 거는 1978년에 안과에서 사시 환자들에게 치료를 시작을 하면서부터거든요. 그 이후에 80년대 후반에 이 눈떨림, 그 안과에서 또 사용을 했었고요. 93년도에 와서 경직성 뇌성마비 환자의 경직을 치료하는데 이 보톡스를 사용하게 되어서 현재는 다양한 의학 분야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미용 목적의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용 목적의 치료보다는 재활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더 먼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톡스를 주사하게 되면 뻣뻣하게 굳어있던 근육을 이제 마비를 시켜서 관절 구축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마비가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관절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보톡스 주사는 이제 근전도를 이용해서 주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위를 찾아서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이게 비보험이고 약가도 무척 비쌌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현재는 뇌손상 환자들한테 3년 이내에는 손목과 손의 경직 치료에서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뇌 재활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김종문 센터장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 뇌혈관 질환과 재활 치료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다음 시간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밖에도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저희 국민닥터 채널에서 찾아보시고요.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국민닥터를 모시고 설명드리거나 추가적인 영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건강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국민닥터 채널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네, 안녕히 계세요.